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장답지 않게 그래도 지수들은 둘 다 양대 지수 플러스 1%대로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은 전체적인 체감 흐름은 상당히 안 좋았죠. 오늘 급락 종목도 많았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고, 토큰 관련주들도 급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아주 혼조했던 하루였고 주체 세력이 없었던 하루였지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복귀하면서 또 수정 보완할 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LS 머트리얼즈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우리가 당일날 공략을 해서 상한가를 보유를 하고 이날 이제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총 88%죠. 여기까지 총 88%라는 수익이 나왔는데 하루 이틀 3일 만이죠. 3일 만이면 정말 감사한 수익이죠. 더군다나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12월달에 그 정도 수익이면 참 좋았죠. 자, 오늘은 그 새를 이어나가 주지 못한 것은 좀 사실 좀 아쉽긴 아쉬웠죠. 아쉬웠는데 적어도 3년상은 기대를 좀 해보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아침에 뉴스에 장진의 뉴스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새내기 주들이 몇백 프로씩 오르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슈화가 자꾸 되면서 공론이 조금 일어나는 게 많았단 말이죠. 아마 그런 영향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욕심끝이야 뭐 먹었다 하더라도 3일 만에 88% 수익이면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래 놓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진 않았죠. 또 약간 부족한 점은 우리가 오늘 다시 두 번을 공략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3만원과 31,000원 타점이었는데 3만원 근처에도 들어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33,300원이었죠. 33,300원인데 대부분 다 31,000원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한 10% 정도 다시 수익이 창출이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추적을 했습니다. 급락을 할 때. 그때는 어디였습니까? 29,000원 타점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한 12%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그 권종목 88% 정도, 다시 이 구간에서 10%, 다시 이 구간에서 12%. 따지고 보면 110% 정도 나온 그런 LS 머트리즈의 3일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이런 타점을 잡고 들어가서 수익을 챙겼다 이런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20%에 올라있던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보합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여기에서도 잘 대응을 한 것도 잘한 거는 잘한 거라고 표현하겠지만 여기에서 배울 점은 오늘의 시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있던 이 종목이 첫날 상한가를 치고 뒷날에 또 상한가를 치고, 근데 오늘은 상한가를 가지 못한 이유, 물론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과도하게 급하게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아침에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경우에 있을 때도 이 고점에서 어떻게 머뭇거리지 않고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죠. 아침에 시가 18.5%에서 고가가 26%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가와 고가의 차이, 이 조그만 여점, 요 조그만 있는 이 점, 적어도 이틀 동안 상한가를 달린 친구가 아침에 시가를 18%를 띄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점이
고점이 20%단 말이죠. 그래서 20%를 찍어주고 겨우 2% 올려주고 그대로 급락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그날은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편적으로 우리 여태까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상종목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아침에 18% 떴으면 땡 했으면 바로 25%로 바로 날아가든지 막 그래야 되거든요. 예, 물론 얘가 몸뚱이가 좀 무거운 놈이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그는 오늘 상가를 못 간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LS 머티리얼즈에서 배울 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죠. 하나는 승부를 걸 때는 신규주에서 승부를 걸 때는 반드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승부를 걸었으면 승부를 건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모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얻어냈는데 이 날짜는 어떻게 고점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생각이 들어야 될 시점. 시가가 이렇게 높게 뛰었는데 고점이 2% 정도밖에 더 못 올라갔다. 그러면서 다시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은 전량 매도. 그래서 배울 점은 이 두 가지. 승부를 걸 땐 그래야 되고 고점에서 시가에서 폭이 크지 않고 상승했다가 내려올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머티리얼즈 같은 형태에서는 기억을 해 놓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형태가 됐을 때는 이러한 패턴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3일 만에 110% 가까운 수익을 준 LS 머티리얼즈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한 친구죠. 자, 다음은 블루엠텍 보겠습니다. 블루엠텍은 애정의 친구였는데 전일에 종배를 넣었던 종목 아닙니까? 종배를 넣었던 종목인데 시간에서 전일에 한가로 맞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배를 진행을 했을 때 시간에서 대처하는 방법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당일날 우리가 보통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것도 당일날 처리한 케이스죠. 아침에 시가가 블루엠텍은 9.4% 잡혔습니다. 9.4%. 이게 뭐 종배 넣어가지고 10% 정도 손실을 보는 셈이었죠. 그래서 종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물량을 많이 하지 말라. 아무리 확신에 찬 종목이라도 항시 사람이 이름 모르는 거고 그 다음날 하루 앞을 보고 종배는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불안전한 기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우리는 또 종배하면서 수익을 또 많이 올립니다. 많이 올리는데. 자, 그래서 이해 타산을 잘못 났을 때 이렇게 나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종배는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봐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아무 타격이 없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아침을 되니까 아침에 시가가 9.4% 똑같이 그 정도로 또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등을 줄 때 오늘 4%까지 올랐잖아요. 4%까지 올랐죠. 그래서 일단 잘라야죠. 자, 보통 다른 종목 같으면은 다른 종목들 우리가 보통 종배는 1차, 2차 두 번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항시 2차를 항시 의미를 두고 남겨두죠. 1차로 상승을 하면 그대로 그냥 뭐 진행을 해버리지만 혹시나 미끄러질 걸 대비해서 2차는 항시 남겨둡니다. 남겨두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2차에 승부를 걸거든요. 근데 블루엠텍은 2차를 넣을 것이 아니라 1차에서 손실을 주더라도 가볍게 주더라도 잘라야 될 상황이었다. 왜? 신규주가 시간을 맞고 시간에 한가를 맞고 아침 시가 마이너스 9%를 띄운 종목인데 여기에다가
2차를 넣고 다시 한다. 이거는 무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에서는 일단은 잘라놓고 봐야 된다. 그럼 5% 뭐 1차분 해봤자 뭐 얼마 되겠습니까? 주면 그만이죠. 주고. 그래서 블루엠텍은 아침에 손실로 출발하죠. 그래 손실을 줄여서 출발한 겁니다. 시간 내서 한가간 종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까지 띄워주고 그대로 이제 급락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타점이 얼마였습니까? 첫 번째 타점이 우리가 4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첫 번째 타점이고 두 번째 타점이고 오늘은 4만원 하나만 가지고 진행이 됐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죠. 오로지 4만원 가지고 했고 그 밑에는 보지 말라고 했는데 4만원 밑으로 혹시 깨고 내려갔죠. 그죠? 자, 1차가 여기서 일단 파동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한 15% 가까이 수익이 나더군요. 또 2차도 한 번 더 봤죠. 다시 4만원 근처도 내려오고 여기서는 한 5% 정도밖에 수익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블루엠텍은 일단 손실 구조로 가져온 종목을 수익 구조로 만들어서 바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가 가져온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물론 매매를 할 때 오기를 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기를 부려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했던 종목, 즉 제가 항시 말씀드린 것이 사문에서 하는 종목은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종목을 거래를 할 것이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마음 먹은 대로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오늘 5% 손절을 해버리고 저 놈은 틀렸어 하고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20% 수익을 가져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내 가슴에 이렇게 남아요. 사람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항시 기억할 것은 설령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일단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트레이더로서의 가장 숙명적인 운명이니까 그런 운명을 절대 피하지를 말자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블루엠텍은 애정의 블루엠텍이죠. 손실을 주고 수익을 주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블루엠텍 저는 하루하루 손실을 안 보는 것만 해도 이 시장에서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수익을 떠나서. 블루엠텍도 오늘 수고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상우죠. 대상우는 오늘 아침에 시초가의 승부주로 나간 종목입니다. 오늘 시가가 오늘 대상우가 보면 25,950원이었죠. 2.5%. 우리는 26,000원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시가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죠. 26,000원. 실제로는 시가 공략이 했지만 제가 가격대를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줘야 사람들이 파악을 하기 쉽기 때문에 26,000원이라는 단어를 말해드렸죠. 시가에서 땡하고 잠시 26,000원을 탁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시간이 엄청 짧았죠.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보면 오늘 상가까지 뒤에 갔습니다. 여기가 27, 8%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가면 제가 상가까지 승부를 봅시다 라고 할 텐데 그때 당시 저는 여기서 그냥 매도 신호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뒤로 급락을 하죠. 그리고 다시 시가 2%로 다시 내려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뒤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한 번쯤은 더 공략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아마 근데 경력자들은 아마 우리가 계속 트레이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해왔지 싶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아침장에 짧은 시간에 여기가 9시 반이거든요. 여기가 9시 반인데 9시 한 15분? 15분 정도 되었나요? 20분도 채 안 됐을 것 같네요. 25% 수익이면 참 큰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 오늘 뭐 이 뒤에 상각한 것은 별로 저는 뭐 아깝진 않아요. 하지만 앞에 잘 챙겨 먹고 일찍 짧은 시간에 강하게 밀어붙여서 빨리 먹고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급등주 트레이딩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매매입니다. 요 뒤에 길게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은 이제 5장에 싸울 사람들은 싸웠겠죠. 자, 대상호 같은 이런 종목, 시초가 트레이딩에 가장 진수를 보여준 종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런 패턴. 다음은 클리타스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오늘 클리타스 반도체는 우리가 36,000원 기준가를 잡았죠. 아침에 반등을 좀 주고 내리면서 정확히 36,000원 기준가를 찍어주게 되는데, 오늘 직구가 36,300원이었거든요. 6.7%. 아침에 잠시 반등을 준비돼 6.7%에서 8~9%까지인가 주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클리타스도 오늘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여기까지 15%까지 수익이 나왔죠. 속도도 빨랐습니다. 보기보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급락을 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이 36,000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죠. 여기서 한 4~5% 정도. 요 밑에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죠? 돌파를 안 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 부분에는 안 먹어도 된다. 2~3%이건 안 먹어도 된다. 요 위에 폭이 더 크다. 항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클리타스 반도체는 오늘 이놈도 거의 오늘 시초가 개념으로 진행이 된 거라 봐내는데, 오늘 승부를 잘 끌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세를 계속 이어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어요. 제주도 오늘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는 별로 움직이는 종목이 없었는데, 좀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살아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오늘 목요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 뭐 감사하죠. 목요일 시장에서. 그래서 클리타스는 오늘 지모 가치를 잘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 다음 종목은 우리가 루닛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루닛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죠? 루닛은 우리가 단가를 우리가 9만원에 잡았지 않습니까? 9만원이면 여기죠. 그죠? 아침에 9만원을 살짝 돌파했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그죠? 미끄러집니다. 다시 돌파하는 시점, 여기서부터 타점이 될 텐데, 생각보다 6% 정도 나왔나요? 7% 정도 나왔나요?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침에 미끄러지길래 오늘은 조금 틀리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밥값 정도를 주는 것이라서 뭐 감사는 했습니다만은, 목요일장만 아니었으면 루닛도 오늘 좀 나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밥값은 좀 좋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 지수는 상당히 오늘 좋았거든요. 뭐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어제 뭐 1%대 하락한 거 다시 또 1%를 회복하고, 자, 그런 스타일이었으니까 나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체감적인 시장은 오늘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에서 오늘 우리들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고 오히려 뭐 붉은 같은 모기를 보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금일 매매 내역을 보면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손실을 난 것은 블루엠텍에서 어제 종별로 가장 손실이 났고 나머지는 다 나쁘지 않게 마무리는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오전 2시간 안에 우리가 다 매매가 끝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왜 제가 간결함이 중요하냐, 왜 간결하게 매매해라고 자꾸 하냐 하면 오전까지 매매한다고 해서 오전장만큼 큰 수익을 올리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체력과 또 금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많은 것들이 오후장에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래 좀 살고 싶다, 이 시장에 오랫동안 존재를 좀 해나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오전장에 마무리하고 오후장은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산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체력을 기르고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 더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고 계좌 또한 오래 살아남습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참조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힘든 목요일장이었는데 오늘 다들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또 내일은 내일대로 또 시장과 싸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